안녕하십니까. IDSL 학부연구생 고경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Parameter Efficient Transfer Learning for NLP입니다. 해당 논문은 PMLR 2024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자 기준 4128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와 모티베이션, 컨트리뷰션과 릴레이트 웍스를 소개드리고 해당 논문에서 쓰인 반복들을 설명드린 뒤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댑터는 트랜스포머 러닝 방법의 일종으로 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나 디코더에 추가됩니다. 대표적인 반복들인 피처 베이스드와 파인 튜닝보다 더 효율성이 좋게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다양한 도메인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레지듀얼 블록에서 빨간색 상자에 어댑터 모듈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피처 베이스는 태스크에 따라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확장성의 한계와 파인튜닝은 태스크마다 파라미터들을 재조정해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는 태스크 간의 간섭과 컨티뉴얼 러닝은 학습 중 이전 작업들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어댑터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어댑터 모듈을 사용해 태스크마다 적은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서 모델 성능을 유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BERT 모델에 어댑터 모듈만 삽입해 기존 태스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댑터 튜닝으로 태스크 간 간섭을 막고 이전 학습 정보를 유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버튼넷 구조를 설계해 파라미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어댑터이고 파란색이 파인 튜닝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댑터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더라도 파인 튜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elated Works로는 Continual Learning과 Transfer Learning인 비전이 있습니다. Continual Learning에선 재학습 도중 기존 작업의 성능을 잃어버리는 망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Progressive Networks로 해결하지만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모델 중간에 삽입하여 학습 시 적은 파라미터만 추가하게 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인 비전에서는 NLP 분야에서 어댑터를 사용해 버틀넷 구조를 통해 적은 양의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어댑시 어댑터를 이용한 태스크인데 적은 파라미터만 이용해도 대부분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저 메소드인 어댑터와 아키텍처 및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댑터 모델은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에 추가로 삽입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태스크에 필요한 파라미터만 학습해 튜닝이 진행됩니다. 기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고정되므로 기존 네트워크를 재디자인할 필요 없고 태스크 간 간섭이나 이전 태스크를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어댑터 레이어인데 이 해당 층에 추가되는 총 파라미터의 수는 다음 수식과 같습니다. 입력되는 기존 차원 D보다 더 작은 차원인 M으로 투영시켜 추가되는 파라미터의 수를 기존 파라미터의 0.5에서 8%만 사용하도록 하여 파라미터 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고 어댑터 프로젝션 계층의 파라미터를 0에 가깝게 하여 Near Identity 펑션으로 초기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네트워크의 표현을 손상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구조로는 바트넷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차원을 축소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차원을 다시 복원을 시키며 채널 수를 감소시켜 전체 연상량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작은 양의 파라미터로 더 깊은 네트워크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댑터 레이어를 모듈로 만들어서 피드포워드 레이어와 시리얼을 연결시켰습니다. 어댑터의 가중치는 리얼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identity 펑션에서 매우 작은 노이즈 값인 입실론만 추가해 near identity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의 성능을 주지 않아 안정성을 유지하고 미세한 변화를 주어 그라디언트를 전달합니다. 학습하며 태스크에 특화된 표현도 가능토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팅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BERT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BERT는 기존 자연어 처리 모델들과 다르게 단일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문맥을 이해하여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수행했고 특정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BERT 버전에는 BERT 라지와 BERT 베이스가 있습니다. BERT 라지는 BERT 베이스보다 인코더 레이어, 디코더 레이어와 히든 유닛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 절차는 데블린에 따랐습니다. BERT를 사용하여 4개의 TPU 기반 훈련을 진행했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스는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다 다시 선형적으로 감소시켰고 30의 배치 사이즈와 하이퍼 파라미터 수입을 수행했습니다. 어댑터가 분류회 작업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스키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댑터가 파인 튜닝보다 더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유사한 성능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는 0.1%만 사용했을 때 89.9%를 달성했고 2%만 사용하였을 때는 90.4%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인튜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 90.7%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글로 벤치마크 상에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글로 벤치마크 상에서는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어댑터는 전체 파라미터의 1.3배만으로 80%의 성능을 달성했고 파인튜닝은 전체 파라미터의 9배로 80.4%를 달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크기를 64로 고정시키면 정확도는 79.6%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댑터는 파인튜닝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utoML 벤치마크에서도 추가적인 텍스트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파인튜닝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 베리어 파인튜닝도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옆에 테이블로 나오는데 벌트를 사용한 모델들이 벌트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댑터 튜닝은 전체 파라미터의 1.19배를 사용하면서 73.3%의 성능을 달성하였고 파인 튜닝은 전체 파라미터의 17배를 사용하면서 73.7%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토ML 벤치마크 상에서도 어댑터가 파인 튜닝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유사한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각각 벤치마크와 추가적인 태스크 상에서의 파라미터와 어큐레시의 트레이드오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그래프에서는 MNLI와 콜라에서의 트레이드오프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어댑터는 가장 적은 파라미터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효율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NLI 작업에서는 2밀리언 파라미터로 83.7%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파인튜닝은 상위 레이어가 커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크게 증가하고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NNI에서는 9밀리언 파라미터로 77.8%의 정확도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파인튜닝은 어댑터보다 효율성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 점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가장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지만 성능은 크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만으로는 특화된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MNLI와 콜라에서 작업을 하며 제거된 층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각 그래프의 Y축은 첫 번째로 제거된 층이고 Y축은 마지막으로 제거된 층입니다. 픽셀들의 색깔은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데 연할수록 손실이 적고 진할수록 손실이 큽니다. 그래프상의 하단 영역은 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무시 가능하고 대각선은 단일 계층을 제거했을 때 성능 감소를 나타냅니다. 보았을 때 색깔이 연함으로 성능 감소가 미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단의 삼각형 영역에서는 MNLI와 콜라 모두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위층의 레이어가 성능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화 크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그마는 초기화 값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 시그마가 10의 마이너스 2승일 때를 기준으로 더 작을 때는 성능이 안정적이고 더 클 때는 성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화 값이 너무 크면 성능이 저하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댑터 튜닝을 통해 파인 튜닝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는 매개 변수 효율성의 우수함을 보였고,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면서도 기존 작업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음으로써 작업 간의 상호작용 없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에서도 성능적으로 작동하며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을 잘 유지하였고, 초기화 크기와 레이어 수 같은 다양한 설정에서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